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좀 미천했는데 이제 장 마감이 되면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양봉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이죠.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여전히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그리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금리 차이도 1%가 나기 시작을 했죠. 자, 어찌됐든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역시나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크다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시가가 뚝 떨어져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충격적이게 빠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4% 5% 이렇게 폭락을 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0.75% 금리가 올라가는 거 예상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희석이 되면서 이거 지금 그래도 사야 되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나 환율이 될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지금 4%고 우리나라가 3%이기 때문에 이왕 투자할 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미국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 투자할 것인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에 돈을 넣자. 그럼 달러가 필요하지 않겠니? 달러 사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요동칠 수 있고 환율이 다시 한번 튀어오르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좀 가파르게 올려야 될 텐데 여러분들 다들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금리가 요즘에 올라가게 됨에 따라 가지고 부채가 이제 부담이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이자 내기가 버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을 때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경제에 좋은 건가라고 하면요.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역시나 올라가기가 버거운 형태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캔들의 모양새, 지금 차트의 캔들의 모양새만 본다면은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러한 캔들의 패턴 올라오고 살짝 멈춘 다음에 다시 시가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 있는 요런 캔들의 양봉 3개의 모양을 잘 보시면요. 이런 패턴이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올라오고 멈추고 떨어진 다음에 올라오는 패턴을 2번 정도 반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밀려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요렇게 된 패턴이 한 번이었을까? 아닙니다. 또 있죠. 올라오고 역시나 시가가 떨어지고 올라왔다가 밀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좋은 신호, 좋은 흔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과연 무작정 우리가 환호를 지르고 좋아할 필요가 있는 장세인가 모양새인가 라고 하면요, 사실 시가가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던 거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시장이 또 전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전히 하락세 도중에 있다라는 점 변하지 않는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 위쪽으로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상승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하신다면 여전히 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는 0.14% 정도 이렇게 올라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장세입니다. 297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574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는 하락의 냄새가 좀 더 짙게 느껴지는 장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00 종목 대 941 종목으로 하락의 종목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도 아마 파란불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바라볼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오늘은 또 있습니다. ICH라고 하는 뭐 일단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종목 하나가 급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또 포인트를 잡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렇게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한전기술과 같은 기업들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저께 급등 나왔다가 어제 또 빠졌다가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위로 솟았다가 빠졌다 급등 나오는 이런 형태의 약간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레드로버 정리매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참존글로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 두 개 빼고는 지금 급락을 하는 종목들은 없다라는 게 또 특징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ICH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뭐, 요 기업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개별 호재죠.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업종 테마, 업황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개별 호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요거는 사실 뭐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 흔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 뭐 G2파워 같은 경우에 G2파워 이런 기업들 보면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얘들도. 근데 저것 때문에 수익을 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H 같은 경우도 그 초입부, 그러니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그 급등으로 인해서 생길 피해자들의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사실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뭐 마냥 다 웃을 수는 없는 거고, 피해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가 어쩔 수 없는 뭐 원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자연의 섭리처럼 피해자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러면 내가 아닐 수밖에 없지 않나, 내가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이 급등세를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죠. 일단 오늘 거래량은 10만 주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그 매수 잔량이 10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수가 500만 주밖에 없는 기업에 1000만 주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매수 금액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이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매수를 통해서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뭐 상한가가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11,000원 이상, 일단은 1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한 2연상, 3연상을 챙기되 일단은 상한가가 풀릴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단타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괜히 단타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뭐 역시나 지금 시장은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이 아니고서는 급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시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장은 여전히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 한번 해본다면요. 조그마한 어떤 풍파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 빠질 수 있는 장세, 그리고 매수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인들의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말고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세력들의 움직임 또는 세력들의 의도가 보여지는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전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FOMC 이후 바로 그날 당일도 중요하지만요. 방향성을 보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의 다 온 것 같다라고 설명까지 해드렸는데, 자, 이제 오늘 이후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뚫으면 돌파가 되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밑으로 빠지면은 급락이 나오면서 매수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매매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축포가 쏘아 올라지면서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공포를 들이밀면서 시작을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든 와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형태의 마음으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